자, 정석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2-12번. 자, 2-12번밖에 없어? 11번? 네, 12번하고 11번 하겠습니다. 자, 2-12번부터 보시면 4점 A, B, C, D가 있고요. 점 P에 대하여 선분 PA 더하기 선분 PB 더하기 선분 PC 더하기 선분 PD의 최소값과 이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해? 어?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 뭐 여기에 C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있다. 그럼 P가 어디 써야 돼? 그죠? AD랑 이렇게랑 BC를 이은 이 교점에 P가 위치해 있으면 얘가 최소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PA 더하기 PD를 따로 최소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PB 더하기 PC를 따로 최소값을 구해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P가 선분 AD 위에 있을 때 PA 더하기 PD가 최소일 거고, P가 선분 BC 위에 있을 때 PB 더하기 PC가 최소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 직선의 방정식 2개 구해서 연립하시면 구해지는 거죠.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다음에 2-11번. 뭐? OA 자, 2-11번.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와 두 점 A 6,0, B 0,6에 대하여 선분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 그래서 두 직선 AQ와 BP의 교점을 R이라고 하고요. 그때 사각형 OPRQ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그리시면 되겠죠? 자, A가 6,0. 그 다음에 B가 0,6. P의 조건이 뭐냐면 OA를 1대2로 내분해. 여기쯤에 P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Q는 뭐냐면 OB를 1대2로 내보내. 그럼 Q는 여기쯤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뭐냐면 AQ와 BP의 교점, AQ와 BP의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OPQR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 넓이를 구하래. 알겠어? 여기서 일단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P의 좌표가 얼마냐면 2,0이고요. 그 다음에 Q의 좌표가 얼마냐면 0,2다.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그죠? AQ랑 BP랑 직선의 망정식 구해서 연립하면 아래 좌표 나오는 거 아니야? 구하시면 몇 컴마 몇이야? 2분의 3, 2분의 3이죠? 알겠어? 두 개 연립해서 아래 좌표 구하면 2분의 3,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돼? 이렇게 갈라가지고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밑변이 2고 높이가 2분의 3이다. 그지? 그래서 넓이는 3이 되시면 되겠죠. 정석 다 되셨나? 절대 등급으로 오세요. 너네 스텝 C 어땠어? 풀만했어? 그 보면서 푸니까 풀만해? 괜찮았어? 자, 절대 등급 질문하시죠. 11번. 13번. 좀 어땠어, 경민아? B단계는 어땠어? 보면은 풀 수 있어요. 보면 풀 수 있어? 그런 거 꼭 답지 덮고 한번 스스로 다시 해봐야 돼? 알겠지. 시연이는 B단계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 서빈이는 괜찮았어? 또 끝이야? 뭐야? 9번. 뭐? 9번? 9번은 좀 그렇지 않나? 더 없어? 숙제는 다 했냐? 갖다 버려 그냥. 너 다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야, 나도 다 푸는데 니네가 안 푸느러 본다는 게 말이 안 돼. 자, 더 없으면 질문 9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좌표 평면에 4점, 0,0, 0,8, 10,8, 10,0이 있다. 그래서 직사각형 OABC를 그림과 같이 두 부분 PQ로 나눌 때 P와 Q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나야 되는 점을 지나야 되는 점을 구한다. 지나야 되는 점이 어디야? 진짜 손가락 진짜 부러뜨려 버린다. 지나야 되는 점이 어디예요? 어디를 지나야 돼? 어디? 2,1을 지나야 돼?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을 그려주면 정성스럽게 대답해. 정성스럽게. 또 끝까지 이어가지고 이으면은 뭐라고? 끝까지 이렇게 이으면은 어디리요? X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다면 넓이 두 개 똑같은데 아, 그러면 Q의 넓이가 얘랑 얘가 똑같아져? 그래서? 그러면 그 Q만 이어서 수직으로 내린 거 중간을 지나면 Q는 2등분하고 P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 X로 크로스한 거에 극점을 지나야 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자면 Q의 넓이가 얼마냐면 뭐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Q의 넓이가 얼마냐면 요렇게 잘라서 구해보시면 여기 넓이가 8 곱하기 2 해서 16이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 넓이도 16이야. 그러면 마침 이제 요렇게 잘라서 넓이를 구해보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졌다 이거죠. 그죠? 전체 넓이가 16인데 어떤 직선에 의해서 Q라는 부분에 이렇게 니은자로 생긴 부분의 넓이가 8, 8 하고 쪼개져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넓이를 2등분을 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자,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10,2. 여기 2,2라고 알려주고 여기는 2,8이죠. 그죠? 그러면 직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은 뭐 한 대각선의 중점만 찾으셔도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2,2랑 10,8의 중점을 찾으시면 얼마냐면 6,5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6,5를 반드시 지나야 돼. 맞아? 6,5를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일단 여기는 지나는 거를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지나야 돼? P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6,5를 지나는 것까지는 일단 확정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일단 확정인데 그 다음에 Q의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되는데 요 선에 의해서 Q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선분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알겠어? 중점을 지나면 어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2등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어디랑 어디를 지나야 돼? 2,1 여기 중점을 지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6,5를 반드시 지나야 돼.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만 잘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풀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11번
11번 좌표 평면 위에 4점 O 0,0이랑 A K,0이랑 B K,3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0,3이 있고 요렇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에 대하여 기울기가 3인 두 직선 L이랑 M이 그림과 같이 사각형 OABC의 넓이를 3등분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직선 L이 변 OA와 만나는 점을 P라 하고요. M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 PQ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다. 그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넓이 300만 어떻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A,0을 지나고 식을 세우고 응? A,0이랑 B,0 지나는 걸로 식 세우는 A,0이랑 B,0을 지나게 식을 세워? A는 어디고 B는 어디야? 여기 L과 M의 X절편 AB라고 두고 어. 식 세우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럼 넓이식 세우는 거. 넓이식을 세우는 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봐.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3K. 그러면 두 직선에 의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3등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당은 넓이가 얼마씩이에요? K씩이다. 얘 K고 얘도 K고 얘도 K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돼? 근데 이제 이 길이가 3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거 뭐야? 여기 무슨 모양이야?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지? 평행사변형인데 높이가 3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3분의 K면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결국에 우리가 문제에서 준 조건을 전부 다 써먹어야 돼. 그지? 전부 다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체크를 해봐. 일단 얘 넓이를 3등분 한다라는 거 알아가지고 KKK를 써먹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인 직선인 거는 뭐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PQ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얻어낼 수 있는 게 뭘까? 너 뭘 뽑아내야 돼? 잘 봐. 얘랑 둘 다 기울기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Q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 분의 이만큼이 3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만큼 얼마 해야 돼? 죽고 싶어? 이만큼 분의 이만큼이 기울기가 3이니까 3이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이만큼 길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여야 돼? 1이네 1.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써먹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써먹을 거야. PQ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래요. PQ가 뭐냐면 이만큼이잖아. 그지?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얘분의 얘를 하시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해돼? 밑변 얼마야?
3분의 k 플러스 1 분의 얘는 3이었죠. 이거를 하시면 4분의 3이 나와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분자는 3으로 맞춰졌으니까 분모끼리 비교하시면 3분의 k 플러스 1이 4면 되는 거잖아. 그지? k가 얼마야? 9다 하고 구했네? 됐어요, 여기까지? k가 9인 것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쭉 푸시면 될 텐데, 그 다음엔 어떻게 풀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그 다음에 결국에 정답으로 써야 되는 건 요 직선 L의 방정식,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답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왔다고 끝이 아니야, 그지? K를 구한 건 기쁘지만 결국에 정답으로 써야 되는 건 요 L의 직선의 방정식을 정답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는 알고 있잖아, 그지? 지나는 한 점을 찾아야 돼, 그죠? P의 좌표를 찾던지 여기 좌표를 찾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아? P의 좌표를 A, 0으로 잡고 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OP의 길이가 얼마야? A.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얼마? 이만큼이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A 플러스 1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 무슨 모양이야, 얘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시면 2a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3이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하나당 넓이가 k인데 k가 9였으니까 9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은 a가 얼마야? P의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5예요. 알겠어? 그러면 뭐요? 그냥 9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2로 나누지. 9 마이너스 4를 한 다음에 2로 나눠? 어떻게 나온 거야? B랑 어. Q의 수선을 내린 거 길이가 4잖아. 아, 이게? 어. 아, 여기랑 같으니까? 그것까진 못 봤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P의 좌표가 2분의 5,0인 걸 알았으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2분의 5,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정답이겠죠. 됐어? 됐어? 어.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시고요.
자, 13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5,0이랑 B 12,6이 있다. 변 OB와 수직인 직선이 두 변 OB, AB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 삼각형 BPQ의 넓이가 OAB의 넓이의 6분의 1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PQ랑 닮음을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저거 19 하는 거. 이렇게 된 거. 식을 보여요. 이럴 때마다 너무 킹받아. 저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막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삼각형 BPQ의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의 6분의 1이다. BPQ가 어디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조그마한 삼각형. OAB는 OAB. 전체 삼각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거? 이거? 구한 다음에. 자, 얘는 y는 2분의 1x. 그죠? 그러면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5,0을 지나니까 x-5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려면 연립을 하시면 되잖아. 그지? y는 2분의 1 x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랑 같다. 그러면 2분의 5x는 10이니까 x는 4 하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얘기.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해줬어. 그 다음에 4,2가 내분점이야? 무슨 내분점이야? 1대2 내분점이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 1대2가 제가 POA의 저 삼각형의 넓이를 6x라고 하면 s라고 하면 저 2대 1이니까 저 4,2 BA가 여기 4s.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닮은 비가 1대2예요. 닮은 비가 1대2다. 그래서 비가 1대를 내주니까 구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봐봐. 뭐 막 화려하게 풀 필요가 없어. 여기 넓이 얼마야? 여기 넓이 얼마야? 여기 5. 그지? 전체 OAB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였어? 15. 그죠? 그러면 이만큼. 얘는 넓이가 얼마야? 전체 넓이가 10이에요. 10. 그죠? 이해되시나?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PQ의 넓이가 어디냐면 오른쪽 위에 요 조그만 거. 이만큼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OAB 넓이의 6분의 1이래. 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15였는데 거기서 6분의 1 하니까 위에 이거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분의 5. 2분의 5. 여기 넓이 2분의 5.
맞아. 2분의 5.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였어? 10이었잖아. 10. 그지? 그러면 2분의 5대 10. 해보시면 닮은 비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거 간단하게 정수의 비로 나타내시면 몇 대 몇이야? 1대 4인데 이거 넓이 비니까 닮은 비가 1대 2다. 닮은 비를 이렇게 찾으셔야죠. 그지? 이해돼? 막 닮은 비가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냐고 김현태. 그럼 이걸 말을 해줬어야지. 닮은 비가 1대 2니까 1대 1 내분이에요. 이러면 천재야? 알겠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도 조건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넓이를 구해 보시고 이거랑 이거는 우리가 닮음으로 만든 거니까 닮음이 확실하긴 한데 닮은 비는 불확실했잖아. 그지? 그러면 넓이를 통해서 닮은 비를 찾아내셔야죠. 이해돼? 조그만 부분의 넓이가 2분의 5라는 거 찾았고 이만큼 넓이가 10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넓이비 1대 4, 닮은 비 1대 2. 그지? 그러면 1대 2니까 1대 1인 게 맞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표 구하시려면 4,2랑 12,6을 1대 1로 내분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어? 자, 다음. 자, 21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내심의 좌표. 내심 뭐야?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이 내심이에요. 그죠? 내심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각이 등분으로 교점. 맞아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갖다가 내심이라 그래. 그지? 이해돼? 근데 뭐 우리한테 지금 직선의 방정식 3개가 주어진 거잖아. 그죠? 얘가 L일 거고 얘가 M일 거고 얘가 N일 건데. 그지? 그러면 이 L이랑 M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하시면 몰라요. 뭐 어떻게 제주껏 구할 수야 있겠지만 특별한 조건 없이는 구할 수가 없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뭐 이용해야 돼?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세 직선이 원에 전부 다 닿아 있다. 즉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심으로부터 접하고 있는 접점까지 전부 다 수직일 거고 길이는 셋 다 어때?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되는 거야? 내심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A, B로 잡으신 다음에 A, B부터 L까지 거리, A, B부터 M까지의 거리, A, B부터 N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다라고만 씩 세우시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됐어?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 과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귀찮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하시면 나옵니다. 아시겠나? 그래서 1,0이 정답이다. 됐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 쉬었다 합시다. 2시에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시죠.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어? 몇 시에 끝나요? 3시 반이라고. 내가? 언제?
저번 주 목요일 날. 할 거 없다고 빨리 끝내주시면 알면서 빨리 끝내주실 거예요. 맞아. 그래요? 2시 반 아니고 3시쯤 아니야? 아니 2시 반. 아니야 3시쯤이었잖아. 3시에. 오늘 저녁 가나? 왜? 생일 축하해. 그러면 그걸 생일 선물로 할 테니까 생일빵을 이 자리에서 맞을래? 맞아. 너만 고통받으면 12명이 제가 조금 해피할 수 있잖아. 사회 어? 생활할게요. 희생할 거야? 생일빵 맞을 거야? 몇 대 맞을 거야? 난 내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은 만큼? 괜찮겠어? 괜찮겠어? 희생을 뭐하러 희생해? 네, 몇 시에 끝나지 왜 물어봐? 너무 진짜 어려워. 그럼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 왜 나한테 그러냐? 숙제가 뭐야? 수업시 계획실에서 하루만. 토요일 1박 그다음에 그 석사 있는 동안 밀린 숙제 다 검사해 주세요.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진도 끝나면 정확한 날. 어? 진도 끝나면 정확한 날이에요. 왜? 선생님 생일이면 다 되는 거야? 내년에 하는 생일이면 다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나 3월 24일에 새벽 2시까지 수업할게. 괜찮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거든. 그날 블랙반도 부를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죠. 너 오늘 진도 끝나고 일찍 보내주면 3월 24일에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새벽 2시까지 수업해야 되는 거지. 진짜? 진짜 괜찮은 거야? 에휴. 자, 가시죠. 원해방 정식. 자, 원해방 정식은 말 그대로 어떤 방정식 한쪽 우변 또는 좌변이 0인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2차식인데 그 2차식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이랑 y값을 찾아서 점을 쭈루룩 찍으면 원이 생깁니다. 알겠어? 그래서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반형.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고요. 그죠? 일반형에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표준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모든 일반형과 표준형이 동일하듯이 일반형이 중요해? 표준형이 중요해? 표준형이 중요하다. 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표준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죠? 원해방 정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얻어내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중심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을 표준형의 형태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 중요하죠. 그죠? 중심 여기서 몇 컴마 몇이야? A 컴마 B. 다음에 또 알아내야 되는 거 뭐야?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은 얼마예요? R이다.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뭐야? 문제에서 일반형 주면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고쳐내서 중심이랑 반지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응용을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내시면 된다. 알겠어?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상수만 우변으로 싹 다 넘기시면 r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들 아시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직선을 그릴 건데 원이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는 몇 가지로 그려낼 수 있어? 몇 개? 3개 그릴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지? 한 점, 두 점. 또 다른 하나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다른 하나는 안 만난다. 알겠어? 자, 그래서 요때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R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이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조건이 뭐야? 뭐랑 뭘 비교해봐야 돼? 뭐랑 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문제는 중점이 무슨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시면 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랑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 반지름이 더 커야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두 번째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크시면 세 번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는 방법. 알겠어?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시면 자, 원의 방정식이 있어.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문제를 풀었을 거니까 표준형으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방정식, 어떤 도형끼리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면 어디서 만난다를 알아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거리는 이미 했잖아.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 시도를 해보겠다는데 왜 또 함수와 함수 혹은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혹은 만나면 어디서 만난다를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요? 연립이죠, 연립.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데 둘은 연립을 어떻게 해? y를 넣어요. 그죠? 우리는 공통수학 2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통수학 1은 이미 배웠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잖아.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1차식을 2차식에다가 한 문자에 대해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그렇게 연립을 진행을 했어. 즉 y에다가 2차식의 원의 방정식의 y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해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랑 이 그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연립을 해서 얻어낸 2차 방정식의 근이랑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그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야. 실근이 2개라면 3개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 첫 번째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알아보시려면 뭐 하셔야 돼? 판별식해야 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얘는 판별식이 0일 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세요? 네. 필기하세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어서 갈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있던 그림을 뭐라 하냐면 접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접하고 있는 선. 접한다라는 게 뭐야? 합이 정해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남은 부족한 설명이죠. 접한다라는 건 곡선과 직선 혹은 곡선과 곡선이 겉에서 살짝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걸 접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원의 접선을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울 건데 사실 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두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에 풀려요. 알겠어? 혹은 두 식을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판별식이 0이다 하시면 결국에는 풀리게 되어 있는데 알겠어? 결국에는 풀리게 되어 있는데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경우를 조금 세분화를 해서 문제를 편하게 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어? 원이 있어.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정해진 거죠. 문제에서 정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직선 중에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두 개. 두 개 그릴 수 있죠. 기울기 똑같이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어떻게 하냐? y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mx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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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식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얘도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라는 건 얘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y는 mx 플러스 n 이때는 n만 미지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0 하시던지 아니면 d랑 r이랑 비교를 하시던지 하면 결국에 나오는 건데 경우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기울기를 줬고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이면 그때는 이걸 쓸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 세 가지의 조건이 전부 다 만족이 되면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거를 하는 것보다야 훨씬 빠르겠죠? 이해돼? 이해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냥 쓸라 그랬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꿀까 생각 중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입니다. 알겠어? 원이 있어. 중심은 굳이 0,0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a, b 아무거나 반지름도 r 아무거나 오시면 되는데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 P를 지나는 접선을 그리래.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어?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릴 수 있고 밑으로 가는 거 하나를 그릴 수가 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문제에서 줄 거 아니야 얘를. 그지? P, Q라고 줬어. 준 거야.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꼭 있었단 말이야. 그지?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지나는 한 점이야. 그러면 그 중에 지나는 한 점을 준 거니까 우리는 뭘 모르는 상태야?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미지수 m이라고 두시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m에 x-p 플러스 q 맞아.
PQ는 아는 상태고 M은 모르는 상태야. 그지? 그럼 뭐만 구하면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야? M만 구하면 정답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M을 어떻게 구하시면 돼? 연립 또는 진짜 어떻게 사람 만들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 경우의 모든 문제에서 이 경우의 문제에서 전체적인 문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기울기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 식 하나만 때리면 기울기 m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m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왜? 접선이 2개니까. 알겠어? 직선의 방정식이 2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 다음에 세 번째. 원 위에 한 점. 원 위에 한 점. 이렇게 원이 있어.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인데 요 위에 원 위에 있는 점 P, Q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한 개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어떻게 구할까? 거리식. What? 거리식. 거리로 식 세요? 왜? 쉬울 것 같아서. 물론 그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알겠어? 무조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시면 무조건 구해져. 방법이 이거 하나야.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식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인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걸 2번 곱한 거니까 제곱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면 똑같은 걸 2번씩 쓰시면 돼요. 그죠? 오, 죽을 뻔했다. 웃겨? 죽을 뻔했다는데? 자, 그러면 뭐요? 이렇게 이제, 그지? 그러면 P, Q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지? 근데 항상 하던 방법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 쓴 식, 즉 똑같은 다항식이 2번씩 곱해진 모양에서 하나씩만 대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p를 넣으니까 p-a 이거 상수지? 이해돼? p 상수고 a 상수니까 p-a는 상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x-a 플러스 y에다가 q 집어넣어. 그러면 q-b가 생기는데 얘도 지금 상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y-b는 r제곱. 요렇게 쉽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세 가지 경우일 때 이 방법대로 가시면 틀릴 이유가 없다. 알겠지? 왜? 네가 그런 거잖아. 고개를 이러고 있었잖아. 어. 무의식이었어. 너도 오늘부터 김연태 할래?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자, 다음에 두 원의 이치관계.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두 개를 그렸을 때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본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안 만날 때. 두 원이 안 만나려면 조건이 뭘까요? 두 원이 안 만나려면? 평행? 두 원이 안 만나려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R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R2라고 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시면 뭘 비교해 봐야 돼? 얘는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한 것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멀면 안 만나겠어요? D가 더 크면 안 만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다음에 두 번째로 있을 수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접할 때. 알겠어? 접할 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해 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두 원의 각각의 반지름이랑 그 다음에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인데, 그럼 얘는 반지름끼리 더한 거랑 거리랑 비교했을 때 어쩌면? 같으면 접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 큰 원의 반지름을 R2, 그 다음에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얘는 뭐 해봐야 돼? R2 빼기 R1 해봐. 그럼 어딘데? R2 빼기 R1이랑 비교해 볼 만한 게 D밖에 없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어쩌면 접하고 있어? 같으면 접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 R2가 어디냐면 이만큼이 R2. 그지? 그 다음에 R1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R1. 그지? 그럼 R2에서 R1을 빼시면 D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요 그림이 성립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을 R2,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얘는 뭘로 알아보시면 돼? 얘는 뭘로 알아봐? 얘도 내부에 있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랑 그 다음에 중심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할 건데 뭐가 성립하고 있으면 돼? 뭐가 더 커야 될까요? 네? D가 더 작다. 맞아? 네. 확실해? 네. 요게 성립하고 있으면 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요거 4개 필기하세요. 필기 한 번 더 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두 원의 이치관계에서 그림이 하나가 더 있다.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그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작은 원의 반지름을 R1,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을 R2, 중심부터 중심까지를 D라고 하시면 얘는 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
두 원의 반지름을 뭐 더하던지 빼던지 해가지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랑 비교를 하시면 될 거 아니야? 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직각삼각형이야? R1 더하기 R2가 D보다 크다. R1 더하기 R2가 D보다 커? 네. 얘가 D보다 커야 돼요. 왜? 삼각형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 더 만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R2-R1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아? 2 이상 가면 벌어지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따로 그림을 빼놨냐면 뭐 때문에 빼놨냐면 이걸 구해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셔야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해?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왜? 그럼 될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교점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교점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립이라 그랬어. 그지? 맞아? 연립이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a1 x b1y c1은 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a2x 플러스 b2y 플러스 c2는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연립을 할 거잖아. 그지? 어떻게 연립할 거야? 빼요. 빼요. 그죠? 빼면 뭐 나와? 결과로 이런 게 나오죠? x끼리 묶어주시면 a1-a2의 x y끼리 묶어주시면 b1-b2의 y 상수항끼리 묶으시면 c1-c2는 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차식끼리 빼서 1차식이 나왔으니까 요 1차식을 다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둘 중에 하나에다 대입하시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지금 그냥 한 번만 연립했을 때 나온 결과가 무슨 모양이야? 이 무슨 모양이야? 무슨 모양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살펴보시면 이게 바로 이 직선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적은 뭐였어? 교점을 구해보려고 했던 게 목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일반형으로 전개해서 한 번 빼서 나온 요 1차식을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걸 그래프로 해석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다시 직선이랑 원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단계인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형 두 개끼리 빼시면 해결. 알겠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해되시나? 이해되시나?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응용을 하면 뭘 또 해볼 수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요런 그림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많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 가장 작게는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엄청 크게 그리려면 진짜 크게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원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 걔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냐? 얘도 역시나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립, 즉 더하거나 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K배를 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 K배를 해서 빼? K배를 해서 빼는 의미가 뭐야?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잘 남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어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의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K배를 해서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는 거야? K배가 무슨 뜻이야? K배를 해서 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 했냐면 얘도 연립을 하는 거라 그랬어. 왜? 두 원의 교점을 가지고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연립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연립하는 방법 중에서 K배 해가지고 빼는 거 뭐 있어? 연립방정식 중에서 몇 배 해서 빼는 방법 뭐라 그래? 가감법이라고 하죠. 가감법을 하는 겁니다. 가감법을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결국에는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가감법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연립을 하는 목적은 교점을 구하는 데 있다라 그랬어. 그지? 근데 이렇게 미지수 K를 접고 하면 답이 나오냐? K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여기에 K라고 놓고 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 K 그대로 남겨두면, 문자 그대로 남겨두면 정답이 나와? 안 나와요. 이해돼? 안 나와. 맞아? 안 나와. 원래 가감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 K를 임의로 조절을 했잖아. 그지? 2배를 해서 빼든 3배를 해서 더하든 우리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그냥 K를 K로 남겨놔야 돼. 근데 이러면 정답이 나오냐고. 안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주냐면 플러스 그 원이 지나는 한 점을 줘요. 알겠어? 그러면 이 지나는 한 점을 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해를 다시 우리의 가감법 과정에 집어넣으면 그때 뭐가 구해져? K가 구해지는 거죠. 이해돼? 문제에서 해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해를 연립방정식의 가감법 과정에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K가 나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돼? 이 과정에서 지나는 한 점을 대입을 하시면 뭐가 구해져? K가 구해진다. 그러면 그 구해진 K를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해돼? 필기하세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참고 있다. 응? 이걸 참고 있다. 다 쓰셨나요? 자,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쉬운 건 째끼고요. 53쪽에 3-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요.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내가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하시면 y좌표는 얼마야? a 플러스 1이다. 그죠? 그러면 중심이 a, 플러스 1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요거고 반지름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반지름이 누구야? 둘 중에 누구예요? a 플러스 1이죠.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a, a 플러스 1일 때 반지름은 y좌표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한 문자로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럼 a만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a를 뭘 이용해서 구해?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대입하시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4쪽에 3-3번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2,5랑 B 4,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습니다.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일 때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 길이의 제곱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일단 원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짜리잖아. 그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2,5니까 대충 여기쯤. B가 4,1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지? P라는 게 원 위에 있다. 아무데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구하라는 건 PA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PB 길이의 제곱을 구해서 더하랍니다. 그게 최소일 때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What? 뭐? 뭐? 너 그렇게 하면 일찍 집에 못 가.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날수록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잘 써먹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방법을 하나를 찾아내야 돼. 알겠어? 바로 방법이 안 떠오르잖아. 그지? 이게 사실 제곱만 아니었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어딘가에 대칭시켜서 선분으로 만들어서 길이를 구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제곱이 붙어 있고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태까지 보통 했던 문제들 중에서 어떤 선분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 2차식이 등장을 해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정답이 나왔어. 그지? 맞아? 근데 얘는 지금 P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P라는 점의 좌표를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여태까지 했던 그냥 잘 해왔던 방법들이 다 막혔을 때는 무조건 잘 써먹지 않던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 알겠어? 여기서 중선 정리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AB를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P에서 AB의 중점에다가 중선을 그려. 알겠어? 그러면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 길이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이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고 중점이니까 구하실 수도 있죠. 그죠? 3,3이다. 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2배의 P, M 길이의 제곱 더하기 M, A 또는 MB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지?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이나 이거의 최소값이나 똑같다라는 건데 더 희망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 MA의 길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이 길이 얼만데? 루트 5. 그러면 제곱하니까 이만큼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PM의 길이만 최소가 되는 P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그지? 언제 최소야? 원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점부터 선분 AB의 중점 M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원의 중심부터 이 M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게 그러면 여기에 P가 있으면 그때가 최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0,0부터 3,3까지의 거리는 3루트 2. 반지름은 1이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PM의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맞냐? 왜 이렇게 더러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PM의 길이, 그죠? 그러면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하시면 계산되는 거지. 됐어?
자, 다음에 60쪽에 3-5번 가겠습니다. 자, 0,2를 지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0,2는 어디에 있어? 원 위에 있어? 원 밖에 있어? 위에 있어?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어요. 0,2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원 밖에 있잖아. 그지? 이해돼? 뭐 위치상으로 보면 여긴데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지? 그러면 이 2개의 직선은 0,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려면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기울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기울기를 갖다가 미지수 m으로 두시고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 그러면 y는 기울기 m에다가 y절편이 2인 직선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같다라는 식만 세우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좀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d를 구해보시면 자, 0,0부터 얘까지의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씌워서 00 대입하시면 2만 남아요. 됐어? 얘가 얼마면?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반지름이 1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요거 지금부터 해결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양변에 분모 곱해주시면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죠? 양변 제곱하시면 m제곱 플러스 1은 4. 그러면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2개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다음에 3-6번. 자, 3-6번. 원이 나와 있고요.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A 값을 구하시오. 뭐 쉬우니까 패스하고요. 2번.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무슨 형으로 나와 있어? 기본형? 일반형이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뭘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자, x제곱이랑 마이너스 6x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드시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그죠? 그 다음에 y제곱이랑 플러스 8y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드시면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그죠? 플러스 5는 건드린 적이 없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 상수항끼리 계산해서 넘기시면 되죠. 20. 됐어? 그러면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4면서 반지름은 2루트 5짜리인 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2번 할 거야.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요 직선 x-2y 플러스 A라는 직선이
중심이 3, 마이너스 4면서 반지름이 2루트 5짜리 원에 접하고 있대. 그럼 뭐만 해보면 된다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자, 그러면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하니까 5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3 플러스 8 플러스 A. 됐어? 얘가 얼마여야 돼? 2루트 5여야 돼. 자,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11은 양변에 루트 5 곱해주시면 10입니다.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1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나올 수 있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A 값 두 개를 구해냈다. 알겠어? 자, 다음에 3번 더 할게요. 3번은 뭐냐면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즉 직선이 원을 관통하고 있는 형태의 모양인데 그러면 얘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랑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그래야만 원이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자, D 구해놨고요.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1. 반지름도 구해놨어요. 2루트 5. 얘가 더 커야 돼. 맞아?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11이 양변에 루트 5 곱해주시면 10이죠. 됐어? 그러면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면 돼? 절대값 풀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가 오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1 해주시면 A가 마이너스 2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가 되겠죠. 됐어? 자, 다음에 65쪽에 3-8번에 3번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중에서 1,1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K배를 해서 빼시면 된다. 그죠? 요게 뭘 하는 과정이라 그랬어? 가감법을 하는 과정이라 그랬고요. 그죠? 근데 K 값이 얼마인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가감법의 결론이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1,1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요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이 해를 다시 x에다 1, y에다 1을 대입을 했을 때 대입하고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규빈아,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K가 얼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네. 어? 뭐라고? 여기 답에는 마이너스죠. 답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 규빈아,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라 써 있잖아. 뭐가 완성된대?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우리 뭐 구하는 건데? 어? 우리 뭐 구하는 거냐고?
내가 몇 번 한다 했어? 2번. 한 번. 몇 번 푼다 했어? 3번 푼다 했어. 미친놈아. 두 번은 진짜 뭐야? 뭘 두 번 한다 했어 내가? 오늘 수업 중에 2번 해야 된다라는 걸 연립방 공식. 연립방 정식 내가 2번 하라 그랬어? 아니 그 직전의 방식. 아니 근데 내가 3번 푼다 했잖아. 왜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책만 쳐보면서 내내 거리는 거야? 밥 보고 있다. 뭐 먹었다. 자,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나왔으면 요 K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죠? K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집어넣고 쭉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 X제곱 2분의 1 Y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Y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 1이어야 되니까 양변에 1씩 곱해주시면 되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 됐죠? 그럼 얘가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1까지 지나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결을 하시면 된다. 다음에 자취도 연습을 해야겠죠, 그죠? (3-11번만)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 3,6이랑 B 6,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2개 필요해요. 그죠? 누구랑 누가 필요해? G는 뭐야? 규빈아, 네? 대답하는 게 좋은 거야? 대답을 하고 싶어서 수업을 듣는 거야? 아니면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럼 왜 책 보면서 줄줄 쳐 읽어? 국어 시간이야? 문제 속에 답이 있디? 없잖아. 칠판 봐. 그만 까불어. 알겠어? 점이 2개가 필요해요. 그죠? 뭐가 필요하냐면 원위에 있는 점 P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요 P가 그리는 자취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이 그리는 자취가 필요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는 P라는 점이 필요하고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요 무게중심의 이름을 G라고 하시면 자, 자취 문제를 푸는 꿀팁인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은 A, B로 잡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답,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종적인 점은 X, Y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 안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A, B가 필요하고 정답을 쓸 때는 X, Y가 필요해. 잘 보세요. P가 필요해. P는 어디에 있냐면 원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A, B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지. 맞아? 그러면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필요해.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어쨌든 정답을 쓰려면 자취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점 G x, y가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이잖아. 그죠? 무게중심은 좌표 가지고 어떻게 구해? 3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그지? 그러면 X, Y는 우리가 정답을 쓰려고 이렇게 써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야. 맞아? A 더하기 9예요. 요거 이해돼?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예요. 그러면 B 더하기 6이야. 됐죠? 이해돼? 그러면 x, y로 잡아놓은 게 3분의 a 플러스 9, 3분의 b 플러스 6이잖아. 그지? 그러면 x랑 3분의 a 플러스 9랑 똑같으니까 a는 3x 마이너스 9야. 맞아? 다음에 b는 3y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a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b를 y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 그지? 이걸 어떻게 써먹으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어? a에다가 3x-9 집어넣고요. b에다가 3y-6을 집어넣는다. 됐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형태인데 우리는 항상 x랑 y 앞에 개수가 1인 걸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3을 빼내야 되는데 몇으로 빼내시면 돼? 9로 빼내시면 돼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9로 빼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체 방정식 풀 때 중간에 필요한 점은 a, b,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x, y로 잡고 관계식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바로 나와요. 알겠어?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월요일이지. 다음에 목요일에 오지. 그럼 숙제를 이틀치를 내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죠. 정석 숙제랑 절대 등급 숙제를 다 내주는데 절대 등급 숙제를 좀 조절해서 내드릴게요. 알겠어? 그걸 좀 줄여서 이틀치에 맞게 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정석 69쪽에 연습 문제 체크하세요. 아유. 자, 3-3번 3-4번 3-5번 3-6번 3-9번 다음에 3-12번 3-13번 3-14번 3-17번 까지가 숙제입니다. 다 체크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경민아 이거 가져와. B단계를 엄청 줄이고 C단계를 껴서 내줄게 이번에.
서연아, 너 저기 앉아가지고